메시라는 인간이 그 시대에 갔다면 펠레 마라도나보다 잘했을까?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메시가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카타르 월드컵을 우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가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역대 최고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 라이벌 호날두는 이번 월드컵에서 5경기 1골, 근데 그마저도 PK골, 눈물 흘리면서 쓸쓸히 퇴장했죠. 메호대전 참패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자, 이제 메시는 호날두를 넘어서 그 위의 레벨 펠레 마라도나와 비교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역대 최고의 결승전이 남긴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인지 메시를 역대 1등으로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메시가 펠레와 마라도나를 넘어서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인 걸까요? 오늘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최고의 선수인가? 자, 무언가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딴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도대체 최고의 선수라는 게 뭘까요? 그러려면 우선 축구 말고 다른 스포츠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선수가 비교적 쉽게 정리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먼저 수영의 펠프스, 그리고 단거리 육상의 우사인 볼트. 근데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왜냐면 개인 종목이고 기록 스포츠죠. 그냥 딱 줄 세우면 돼. 이건 너무 쉬우니까 축구랑 비슷한 팀 스포츠로 가보자고. 자, 먼저 농구, 이견의 여지 없이 마이클 조던이죠. 그의 퍼포먼스가 준 충격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승도 오지게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농구 붐을 일으켰고 에어 조던으로다가 그냥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돼버렸죠. 그리고 아이스하키의 웨인 그레츠키, 이 선수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이스하키 역사상 득점 1위, 어시스트 1위예요. 이분이 개의 넘사벽이었던 게 올타임 공격 포인트가 2등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조던처럼 미국의 아이스하키 붐을 일으켰고 본인의 등번호가 99번이거든요. 근데 그게 소속 팀에서만 영구 결번이 된 게 아니고 NHL 전 구단 32개 구단에서 다 영구 결번이 됐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다른 팀 스포츠에서는 우승 성적, 개인 스탯, 영향력, 이 정도가 최고의 선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농구, 아이스하키랑 축구를 비교할 때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스포츠들은 인원이 적습니다. 농구 5명, 아이스하키 6명. 이렇게 되면 어떤 한 선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게 비교적 분명합니다. 근데 축구는 11명이서 하니까 어떤 한 선수의 영향력을 캐치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복잡해. 그리고 농구, 아이스하키 점수 많이 나죠? 근데 축구는 점수가 많이 안 나요. 점수가 많이 안 나는 스포츠라는 건 우연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고. 아무튼 복잡하다는 얘기야. 이렇다 보니까 어떤 한 선수의 위대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더 까다로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축구로 돌아와서 축구에서는 어떤 선수가 최고로 여겨질까요? 그간 논쟁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서들 들이댄 근거들을 보면 팀을 우승의 영광으로 이끌었는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드 캐리를 했는가, 개인 스탯과 수상 경력은 어떤가, 그 선수의 퍼포먼스 자체가 대중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가, 그 선수가 그 시대의 축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는가, 뭐 대충 요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알고 개 많네.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게요. 메시, 펠레, 마라도나 비교가 가능할까? 자, 오늘 영상에서 그 세 분들을 비교하긴 할 건데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들이 다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이걸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단편적으로 비교하곤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어렵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다 이거예요. 지금은 기술적, 체력적, 전술적으로 너무 발전했어. 메시가 이렇게 극도로 발달된 환경에서, 극도로 경쟁적인 환경에서 홀로 돋보이는 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옛날에 축구가 하나도 발전이 안 됐을 때 홀로 앞서 나갔던 펠레와 마라도나가 대단한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펠레랑 마라도나가 뛰던 시절에는 개태클이 난무했어요. 지금의 메시만큼 보호받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경기장 잔디도 안 좋았을 거고 축구화도 별로였을 거고 공도 엄청 무거워가지고 차기가 힘들었대요. 자, 그런데 메시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죠. 옛날보다 대회도 많고 경기 수도 너무 많아. 물론 옛날보다 영양이나 피지컬 컨디셔닝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어. 근데 메시가 펠레, 마라도나보다 트로피가 많은 게 대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요만큼 시대상이 좀 달라요. 그리고 마라도나 시절에는 한 클럽에 외국인을 3명만 보유할 수 있었어요. 이러니까 동료들이 좀 약했겠죠. 하지만 메시는 최고의 동료들한테 지원을 받지. 자,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선수를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이미는 근거, 발롱도르. 메시가 7개잖아요 근데 펠레, 마라도나 시절에는 유럽 선수한테만 발롱도르를 줬어요. 그러니까 발롱도르 개수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좀 이상해. 그리고 챔스 우승 횟수 메시 4번 했죠. 근데 옛날에 펠레는 브라질 산토스에서 뛰었어요. 해외 진출이 웬 말이야. 브라질 정부가 아예 해외에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챔스를 어떻게 뛰어. 자, 그리고 마라도나 시절 챔스는 유러피언 컵이었는데 이게 지금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 왜냐면 지금은 유럽 탑리그에서 리그 4위 하면 챔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리그 1위만 유러피언 컵에 나갈 수 있었어. 요것도 시대상이 달라서 비교 불가야. 자, 이쯤 되면 좀 짜증나죠? 그래, 시대 상황 다른데 뭐 어쩌라고, 뭐 비교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자, 그래서 그나마 시대 상황 고려 안 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월드컵입니다. 그때나 지금
지금이나 세계 최고의 무대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펠레가 월드컵을 3번 먹었죠. 이게 펠레를 지금까지 독보적인 위치에 놨던 이유예요. 월드컵 3번 우승한 선수 아무도 없어, 펠레 빼고. 그리고 마라도나 메시는 한 번씩 먹었죠. 자, 그런데 월드컵 우승 횟수만을 놓고 그 선수의 위대함을 논하는 게 조금 그런 게, 요건 선수 생활 동안 최대 4번에서 5번밖에 못 나가요. 그 대회하는 기간 동안 부상이 있을지 컨디션이 좋을지 모르는 거야. 월드컵 우승은 진짜 약간 운빨까지 있어야 돼. 그리고 클럽 축구랑 다르게 팀을 옮길 수 없죠. 국적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동료들을 바꿀 수 없어. 동료들 수준에 따라서 경기력이 엄청 달라지는 게 또 축구고. 그리고 또 펠레가 월드컵 3번 먹었다고 했죠. 그때는 월드컵 참가국이 16개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32개잖아요. 그때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을 동일선상에 딱 올려놓고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랑 호날두랑 계속 비교를 해왔던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근데 뭐 메시가 월드컵 먹으면서 완승했죠. 호날두는 월드컵 없고 토너먼트 무대에서 공격 포인트도 없고. 펠레, 마라도나가 최고인 이유. 자, 이번에 메시가 월드컵 먹으면서 곧 논쟁이 메시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펠레, 마라도나를 그 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요래요. 자, 일단 펠레가 1등이다 하는 분들은 월드컵 3번 먹은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펠레가 17살 때 월드컵 준결승에서 해트트릭, 결승전에서 멀티골을 막았어요. 지금 은바페 2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7살 때 그걸 했다는 거야. 완전 하드캐리한 거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펠레는 통산 1000골 정도를 넣었다. 꾸준하게 미친 활약 보인 거 아니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펠레 클럽 경력 없잖아. 그 산토스인가 치토스에서 뭐 했대? 그러면 그분들이 요럽니다. 펠레가 클럽 경력이 약하긴 한데 어디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브라질 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 무대를 펠레가 평정했어요. 그리고 펠레 지지자들은 요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는 축구라는 종목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요. 피파에서 20세기 최고의 선수로 펠레, 마라도나를 꼽았는데 거기에 요런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됐어요. 이 인물들의 상징성, 중요성. 당시에 펠레도 엄청 신격화되고 그랬거든요. 펠레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경기를 치렀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렸겠죠? 어떤 사람들은 펠레가 지나간 길, 그 땅바닥에 키스를 했대요. 자, 이렇게 펠레 지지자들의 근거를 봤는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즘에도 댓글 보면은 이제 메시는 펠레급이다, 혹은 야, 메시 아직 펠레 못 넘었다,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 계신데 혹시 펠레 축구하는 거 보셨어요? 자, 그리고 마라도나가 역대 최고다 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친 하드캐리, 그리고 그 퍼포먼스 자체의 놀라움, 그리고 그로 인한 신격화 얘기도 살짝 얹죠. 자, 마라도나의 하드캐리 하면 1986년 월드컵을 빼놓을 수 없죠. 그때 신의 손골도 넣었고 하프라인에서부터 다 제끼고 넣는 골도 넣었고, 그냥 월드컵 자체를 자기 혼자 힘으로 들어올렸다고 해도 무방. 그리고 또 별 볼 일 없던 나폴리를 리그 우승시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폴리 사람들이 마라도나를 신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퍼포먼스 그 자체, 그 놀라운 전진 드리블과 미친 패스들. 마라도나 영상은 펠레보다 엄청 많죠. 보면은 입이 떡 벌어집니다. 메시가 최고인 이유. 자, 메시가 역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 성적. 메시는 월드컵 1번 먹었고요, 챔스 4번 먹었고요, 코파 아메리카 1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클럽에서 우승만 37번 했어요. 자, 그리고 펠레는 월드컵 3번, 그리고 산토스에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를 2번 우승했습니다. 요거는 남미 클럽 대항전이에요. 자, 그리고 마라도나 월드컵 1번 먹었죠. 챔스, 그러니까 당시 유러피언컵은 한 번도 들질 못했습니다. 클럽에서의 우승은 총 11번 했고요. 근데 요 11번이 메시가 리그 우승만 셌을 때 11번이에요. 그러니까 팀 성적만 딱 놓고 보면 메시가 1등이지. 자, 그리고 개인 수상 경력 볼까요? 메시는 7발롱 먹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펠레랑 마라도나는 발롱도르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유럽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2016년에 발롱도르를 주최하는 프랑스 풋볼에서 옛날 거를 소급 적용을 시켜 봅니다. 1995년 이전 수상자들을 딱 놓고 요거 유럽만 하지 말고 모든 대륙을 통합해가지고 해마다 수상자를 한번 다시 매겨보자. 그랬더니 펠레가 발롱도르를 7번 받았습니다. 마라도나는 2번 받았어요. 생각보다 적죠? 자, 그러면 메시랑 펠레랑 7발롱으로 똑같네요. 근데 또 내년 발롱도르가 메시가 거의 99%입니다. 도박사들 배팅 보니까 배당률이 1.1이야. 은바페는 4.1이고. 자, 그리고 메시 지지자들은 스탯 비교에서도 자신이 있죠. 메시가 지금까지 1003경기에서 793골 350어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3경기를 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1143개야. 경기 수보다 공격 포인트가 많아. 그러니까 19년 동안 매 72분마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거예요. 미친 새끼 아니야. 자, 메시는 마라도나보다 무려 449골을 더 넣었습니다. 이거 너무 큰 차이죠? 그리고 펠레의 득점 기록은 논란의 여지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1000골이다 이러는데 공식 경기만 따지면 786골이에요. 메시보다 좀 더 적은 거지. 자, 그리고 메시가 어시스트가 350개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축구 역사상 그냥 독보적인 1등입니다. 자, 그리고 위대한 선수를 논할 때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펠레, 마라도나의 존재감은 너무 컸었고 메시가 조금 약했던 게 이 부분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메시도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챔스 준결승, 결승에서 골 넣었고, 엘 클라시코에서는 수많은 골을 넣었고, 챔스에서 아스날 상대로 4골 퍼부었고, 등등등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방점을 찍었죠. 토너먼트에서 매 경기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월드컵 최초였어요.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2골 넣었고, 그냥 골만 넣었냐? 경기력도 좋았습니다. 그 객관적이고 빡세다는 독일의 키커지 평점, 거기서 이번 월드컵 8강, 4강 결승에서의 메시 평점을 1점을 줬어요. 여긴 거꾸로예요. 근데 메시는 그동안 팀빨이다 요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같이 뛴 선수들이 세월간이, MSN, MNM 요런 선수들이니까. 자, 그런데 요번 월드컵은 어땠습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 이름값이 약간 떨어졌어요. 2018, 2014 월드컵에 비해서 유명한 선수들이 정말 적었단 말이죠. 근데 메시 혼자 하드캐리에서 우승했죠. 자,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항목에서도 메시가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마라도나가 한 시즌에 30골 이상 넣은 게 딱 한 번이에요. 근데 메시는 13시즌 연속 3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스포츠 과학이 좋아졌죠. 그래서 선수 수명이 길어진 거 맞습니다. 하지만 메시는 35살에도 본인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했어요. 마라도나가 35살 때는 국대 경력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보카 주니어스에서 이제 말년에 행복 축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메시 지지자들은 플레이 그 자체를 봐라, 메시가 짱이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펠레는 기본적으로 득점력으로 어필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마라도나는 창조력과 파괴력으로 그 위대함을 보여줬죠. 근데 메시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 모든 공격 자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스코어러이자 드리블러이자 패서예요. 거기다 지능도 좋아, 판단도 좋아, 프리킥도 잘 차. 자, 미래에도 물론 메시만큼 득점하는 선수 나올 거예요. 메시만큼 드리블하는 선수 나올 거예요. 메시만큼 패스하는 선수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갖춘 선수가 나올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축구 업계 동료들이 메시를 역대 최고로 너무 많이 꼽는다는 거예요. 펩 가르디올라, 모드리치, 루니, 벵거, 리네커 등등 셀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혹은 상대하거나 같이 뛰어본 선수들이 메시 잘해요 요 정도가 아니고 경외심을 느낀다? 요거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김진짜의 의견?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보겠습니다. 물론 펠레, 마라도나 그들의 시대에서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팀의 우승 여부 중요해요. 근데 한 선수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막말로 이번 월드컵 메시가 아니라 음바페가 먹을 수도 있었어요. 메시랑 음바페는 승부차기 1번 키커로 골 넣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엔 동료들한테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 동료들의 실축 가지고 메시와 음바페의 위대함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선수들을 비교할 때 그들 플레이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제가 펠레, 마라도나의 모든 플레이를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클립들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메시 윈. 저는 요런 생각을 해봤어요. 메시라는 인간이 그 시대에 갔다면 펠레, 마라도나보다 잘했을까? 그리고 반대로 펠레, 마라도나가 현대에 왔다면 메시만큼 잘했을까? 저는 메시가 어느 시대에서든 제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간이란 본인이 많이 보고 더 잘 아는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 세 분들의 영상 클립들을 모두 보고 느낀 그 충격의 정도, 그걸 생각하면 메시가 1등 있어요. 사실 마라도나는 진짜 놀랍긴 해요. 펠레는 물론 잘해요. 빠르기도 하고 양발 슈팅 좋고 헤더도 좋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눈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높아진 눈으로 보면 와, 미쳤다, 펠레 뒤진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답니다. 어떤 선수가 곧 레벨에 올라가는 그 위상이 두드러지는 게 그 선수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리고 그 선수가 경력을 끝냈을 때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메시가 은퇴할 때 메시의 위상은 한 번 더 더더욱 스텝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그런 얘기도 나와요.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그냥 스포츠 통틀어서 역대 남자 선수 1등이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이클 조던, 그레츠키, 톰 브레디, 타이거 우즈, 요분들이 하는 스포츠는 축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는 아니니까 그게 이유래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메시가 펠레, 마라도나를 넘어서 역대 최고의 선수인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메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려서 너무 감사하다. 나 메시 우승하는 거 보고 울었잖아요. 뭐랄까, 한 천재가 그토록 원하던 거, 정말 본인이 절대 가질 수 없다고 했던 어떤 걸 처절한 노력으로 얻어낸 그런 스토리, 너무 뭉클하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 인생에도 영감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음바페, 이 친구 염소 논쟁에 가게 생겼어요.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고 음바페 얘기는 조만간 딥하게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메시가 1등입니까? 아니면 펠레? 마라도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